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진행의 김소정입니다. 간밤 CPI 지수 발표가 있었죠.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뉴욕 증시는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우리 증시도 오늘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흐름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양하준 전문가님과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끝까지 주식 트렌드 함께 하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주식 트렌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켜시고 화면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지금 보이시는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생방송 중에 공략을 또 제공을 해주시는데 정확한 종목명은 노란 톡방 안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수가와 목표가, 종목명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 트렌드 수익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바로 지난주 생방송 공략주였던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6%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장 기록을 했을 때 지금 5.9%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주 방송을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수익권에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SNS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난주 방송 공략주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방송 중에는 공략을 드리지 못했고 방송이 끝난 이후에 노란톡에서 공략을 드렸고 그 이후로 지금 11.4%라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방송 보고 입장하신 분들은 지난주 방송 종목이었던 덴티움 수익권에 머무르고 있고 SNS택은 11.4% 수익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최근에 공략드렸던 TSI 같은 경우에는 지금 58%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로 3월 말쯤에 공략을 해드렸고 이 종목 지금 50%가 넘는 수익률로 함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해드렸고요. 지금 24% 정말 단기간 안에 수익을 내고 있죠. 바로 공략 다음 날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함께 하셨던 분들, 저희 주식 트렌드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수익을 많이 챙겨가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공략주였던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략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이 끝나고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이 정도 라인에 왔을 때는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수익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5.9%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을 하셨더라면 여러분들 역시나 이렇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앞으로도 계속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방 공략주였던 SNS택 같은 경우에는 11.4%라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략 시점을 보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시점에서 함께 공략을 해주셨고요.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을 그리면서 지금 11.4% 수익률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오늘 종목 재무도 좋고 차트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11%라는 수익률 함께 하셨더라면 가져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TSI 같은 경우에는 58%라는 정말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3월 말에 공략을 해드렸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송 시점 이후로 조금은 횡보가 길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장에서 이렇게 상승,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58.2%라는 수익률 함께 하실 수가 있었고요. 이 종목 역시도 저희가 생방송 공략주로 제공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생방송 공략주를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 이런 종목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4월 말에 공략을 해드렸고요. 공략 시점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놀라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말 저점에서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공략을 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노란톡에서 공략을 드린 이후에 바로 다음 날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 날까지도 상승을 이어가면서 지금 24%라는 수익률 함께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수익률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공략드리는 종목들 쭉쭉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섹터와 종목만 잘 선정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수익들 함께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주식 트렌드 방송 공략주 수익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탑 머티리얼과 TCC 스틸, TSI까지 지금 2차 전지 주들이 굉장히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 머티리얼이 118%, TCC 스틸이 72%, TSI가 58%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정말 2차 전지 주들 위주로 공략을 드렸던 만큼 그만큼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도 여러분들께 수익 가득 챙겨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주들 이외에도 셀트리온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좀 우량주들 위주로도 공략을 해드렸는데요. 시가총액 낮은 종목부터 높은 종목들로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 수익을 챙겨다 드렸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트렌드 해외 선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안에 입장을 하시면 국내 주식도 함께 짚어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해외 선물로 정확한 진입 자리를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노란톡방 안에서 해외 선물로 수익도 보시고 인증도 많이들 남겨주고 계시고요. 이런 수익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오늘의 방송 공략주도 받아가시고 이렇게 해외 선물 수익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은 QR코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고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에 가깝게 스캔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시장 전략 또 세워보셔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셔서 전문가님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점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오늘 장전 브리핑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오늘 장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섹터들, 5월 9일 장전 브리핑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설탕과 식품 관련주들 주목하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천연가스와 원유 관련주가 오늘 장에서 좋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5월 9일 장에서 장중의 상위 종목, 상위 업종들을 살펴보시면 천연가스와 원유, 설탕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일같이 남겨주시는 시황 브리핑부터 전문가님이 주목하는 섹터와 테마들 함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일 시황 브리핑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께서 지금 주목해야 되는 이슈들 짚어주고 계시고요. 이와 관련 있는 종목까지 짚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이슈가 있고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섹터 주목해봐야 될지 몰랐다 하셨던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의 종목 함께 주목해보시면 좋겠죠. 자, 1부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2부에서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2부도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출연을 해주셨는데 반응이 너무나도 좋았죠. 우리 양하준 전문가님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언제나 행복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하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어제 이제 미증시에서 이제 CPI가 발표되고 나서 또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나는 그러면 매매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자세하게 남겨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양하준 전문가님과 지난주부터 함께 방송을 하게 되었죠. 지난주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못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주 방송이 아쉬웠다 하셨던 분들은 오늘 채널 고정하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은 QR코드고요. 우측 하단의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에 가깝게 스캔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타고 입장해 주시면 전문가님을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 오늘만 가지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제 CPI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좀 지진부진한 느낌이거든요. 네, 사실 그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네. 시장이 엄청나게 강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지금은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죠. 네. 첫 번째는 일단 CPI가 잘 나왔어요. 근데 4.9포인트. 이게 과연 연준에서 발표하는 2포인트 목표치에 부합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죠. 네. 그 기준에 비하면 사실상 한참 아직은 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수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치가 5.0에 비해서 0.1포인트가 하락했다라고 해서 이게 그럼 과연 CPI가 이제 안정적으로 나왔느냐? 사실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0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하락세가 계속 이어갈 것인지 상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모두가 다 하락할 것이라는 그러한 견해가 굉장히 많죠. 왜냐? 지금 경제 상황이 그만큼 받쳐주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만 그 하락 속도가 너무 더딘 거죠. 그 하락 속도가 너무 더디기 때문에 제 뇌피셜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까지 가는 데는 내년 시장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금리에 대해서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올해 말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4%대에서 뭐 많이 정말 하락한다 해도 3% 후반대 여기까지밖에 저는 하락이 하지를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동결을 하거나 이런 기대감들로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반복되면 그 임팩트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임팩트는 사실 금리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인하할 가능성 있지 않느냐 막 이런 것들이 오래 그쵸. 있으면서 이제 네. 한동안 막 반등을 세게 맞아요. 하고 막 이런 네. 현상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그 기대감이 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는 막 와 하는 거고 막 환호하다가 환호를 하고 이제는 그죠. 사그라들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강하게 반등을 한다라면 지금은 이제는 그게 이제 좀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금리 인하까지는 가기는 어렵겠구나. 그러면 이제 금리 동결할 것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시장은.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지켜보고 있는 거 굉장히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미국 디폴트 우려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번에 그 당대표 회의에서 사실은 좀 결렬이 됐죠. 이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서 결렬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불안감은 시장에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이제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서 재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결국은 뭐 부채 한도를 상향을 하고 디폴트 우려에 대한 그런 불안 요소를 제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건 결국 CPI와 PPI 이제 PPI도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죠. 근데 뭐 CPI하고 거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사실 PPI로 인해서 이제 뭐 시장에 어떤 큰 변동성을 준다기보다는 결국 지금 앞두고 있는 부채 한도 상향이 결국 해결이 돼야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미국이 디폴트 갈 것 같습니까? 사실 미국 네. 디폴트는 그렇게 우려가 되진 않거든요. 네, 맞죠. 사실 이 미국이 디폴트한다. 사실 뭐 내년이 대선이 있죠. 내년이 이제 다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이제 정치적인 부분 이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재정에 대해서 삭감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이건 정치적인 싸움일 뿐이지 결국은 디폴트는 생겨나지 않을 거고 부채 한도 상향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결국 6월 1일 전까지 이제 부채 한도 상향 뭐 내일 당장에 뭐 재논의를 한다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주 안에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단편적인 그날 그날의 증시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좀 불안해할 필요 없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네. 하반기로 가면 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반기로 가면요? 네, 저는 하반기로 가면서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보통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네. 그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우리 기업들한테 미치는 영향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6개월에서 8개월 뒤에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금리 인상을 그 최고로 정점을 찍었던 게 2월이었죠. 네, 이제 그렇죠. 그때 이후로 결국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넘어가는 시즌 그때쯤에는 다시 한번 좀 조정세를 맞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세를 그려놓을 것이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많은 경제학자분들과 전문가분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놓고 있지만 사실 그 경제 모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상치가 그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고용 변수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근원물가도 사실은 5.5포인트 예상치보다 지금 상승세가 계속 그냥 부합치 정도로 나오긴 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주거 생활비죠. 주거비가 사실 60%가 지금 상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아직은 잡혀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계속 지금 시장에서는 깔려 있는 베이스고 그러면서 기업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 금리 현상 효과 이거 지금 제가 지난주에 그 굉장히 강조드렸던 게 있어요. PER 대신 보완해서 뭐가 했죠? EV/EBITDA였죠. 맞습니다. 네. 자, EV/EBITDA를 말씀을 드린 것 자체가 그거를 자세히 뜯어보시면 제가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보고 있는 게 매일 진짜 그 밤늦게까지 진짜 그 EV/EBITDA 값을 굉장히 많이 분석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 기업들별로 해서 재무들 발표된 거 이번에 지금 기업 재무들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발표가 굉장히 많이 되고 내일 모레 계속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 실적들 뜯어보고 차트적인 관점이나 앞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만한데 이런 기업들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라고 하는 기업들 이런 걸 찾는데 굉장히 좀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다 보면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총계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자산 총계라고 자산이 늘어났다. 이러면은 되게 좋게 보이시죠? 그렇죠. 그죠? 자산이 늘어나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자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부채. 그렇죠. 부채죠. 부채와 자본을 포함해서 자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산이 이제 늘어났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자산 안에 있는 부채가 늘어난 비율이 얼마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것까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사실 EV/EBITDA 값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해서 이 기업이 실적이 저평가되어 있느냐 고평가되어 있느냐 사실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 기업들 실적 나온 것들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좀 노란톡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다. 이런 분들은 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들 실적 나온 것들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전반적인 시황적인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어젯밤에 CPI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는 하회를 했지만 인플레이션 지수 하락 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으로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지만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께서 전문가님의 종목들 또 앞으로 보는 섹터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입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에 가깝게 비추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만나보시고 전문가님이 노란톡방 안에 지금 EV/EBITDA 값이라던가 이 기업 실적들 분석을 하셔서 올려주시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시고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가님께서 지금 기업 실적을 계속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난주에도 두 가지 공략주를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이 두 가지 종목도 한번 리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SNS텍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그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일본에서 반도체 수입에 대해서 이제 금지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한테 영향이 엄청나게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SNS텍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조금 더 돼서 1년 만에 거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이제 그거를 개발을 해냈어요. 그래서 SNS텍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비전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에비타 값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업의 영업 현금 흐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 지금 새롭게 또 투자를 해서 그 신설 공장들을 개설을 해서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회사라고 바라보고 있고, 조금 더 긴 템포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재무가 좋다 이런 부분들하고 이슈적인 체크하는 부분들하고 이런 걸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재무가 좋다 그러면 지금 시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막 슈팅이 나오고 막 계속 상승하고 이런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대차하고 기아 차트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올라갈 때도 지금은 그냥 딱 보면 엄청나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사실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면서 이거 그냥 갖고 있을 때 일주일만 바라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그냥 갖고 있으면 움직임들이 굉장히 답답한데, 근데 결국은 좀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상향 차트를 그려놓으면서 굉장히 잘 그려놓는 차트들이 이쁘게 만들어 놓거든요. 예, 제가 기업 분석을 할 때 이런 재무적인 차트나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일단은 어떤 시황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덴티움도 실질적으로 이제 노란톡에다가 제가 뭐라고 남겨드렸었냐면, 이 구간이 오면 굉장히 세일 기간이다. 그냥 매수하셔도 자신 있게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남겨드렸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사실 시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시황적으로 흔들렸다? 기업의 악재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세일 기간이라고 자신 있게 매수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런 기준들이 없죠. 약간만 흔들거나 3%뭐 이렇게만 흔들어도 대부분은 이제 겁이 난단 말이죠. 왜 겁이 나냐면, 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수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재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재무가 좋아 그러면 무조건 계속 올라가겠지, 이런 오해들을 하신단 말이죠. 사실은 전반적으로 단기간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재무적인 측면으로 괜찮다 좋다 하는 거, 그리고 오늘 공약주 드린 것들도 지금 시황에서 변동성이 많은 이런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찌라시성으로 올려놓은 중소기업들, 특히나 소형주들, 막 동전주나 아니면 내지는 뭐 1,000원짜리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되게 변동성이 크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수익 볼 때는 재밌어요. 근데 재밌는 반면에 떨어질 때는 또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 굉장히 무섭죠.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자세히 보시면 이화전기나 이트론, 얘네들 오늘 그 정지됐죠. EID가 거래 정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트론도 지금 굉장히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20% 넘게 급락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리스크가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거 올라갈 때 계속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계속 남겨드렸던 게, 이거 이상급등입니다. 이거 관련성이 없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세력 그 새땡이죠. 큰 손들이 이제 거의 억지로 끌어올린 듯한 이렇게 이제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수익을 잘 보시는 분들은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잘 보면 수익 잘 본 게 최고죠. 근데 과연 그런 거를 활용해서 수익을 보시고 내가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몇이나 되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고점에서 물려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시장, 여러 가지 이슈와 악재들이 있고 혼란스러운 지금 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재무 좋고 지금부터 빠져도 나는 자신 있게 세일 기간이네 더 사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걸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성장성 높은 기업들, 차트상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기업들, 그런 종목들과 함께 재무적으로 좋은 종목들, 그런데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을 잘 노려서 좀 집중적으로 분할 매수해서 이런 것들로 크게 수익 보자, 이런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공략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SNS텍 같은 경우에는 공략일 이후로 지금 11%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생방송 공략주였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해드렸고요. 정확하게 매수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11.4%라는 수익률 한 주 만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 공략주로 제공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5.9% 수익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기에도 좋은 종목들만 공략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고 재무 좋은 그런 종목들, 전문가님의 종목들을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방송 시간이 2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시간이 25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에 가깝게 스캔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타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시간에만 나오시기 때문에 오늘 방송 시간 놓치시면 다음 주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문가님께서 지금 추세 좋고 재무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종목들도 그럼 EV, EBITDA라던가 아니면 이런 재무적인 부분들 때문에 가지고 오신 걸까요? 저는 지금 시황에서 재무 좋지 않은 종목들은 절대 네. 방송에 공략드리지 않습니다. 네. 자, 제가 여기에서 사실 뭐 이슈 있는 것들, 뭐 급등할 만한 것들, 사실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재료적인 측면에서의 테마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계속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영상을 찍어서 함께 올려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글로도 남겨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그날 이슈들, 그리고 사실 이슈 체크하는 이유 중에 특별한 건 이유 하나가 자금의 흐름이에요. 그 흐름을 시장은 흐름에 따라서 그 테마가 형성이 변해가거든요. 그래서 그 유행이라든지 트렌드, 사실 저희가 방송이 주식 트렌드죠. 그 트렌드를 굉장히 잘 맞춰가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유행과 트렌드를 잘 맞춰가지 않으면 사실 손실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손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냥 변동성이 그만큼 큰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을 굉장히 잘 마련을 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뭐냐면 지금 시즌에 정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만약에 이슈로 재료적인 측면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을 그냥 중소형주를 가져간다. 이런 거 사실 재무를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차트상 보고 해서 수급적인 측면과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냥 괜찮아 보이는 것들 사실 추세 타고 올라가는 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잡아가지고 그냥 단기간으로 노려봐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노려보거나 내지는 나는 그런 거 너무 변동성 심하고 이런 것들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 일일이 내가 쳐다보면서 굉장히 대응하기 힘들어. 이런 분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재무 좋고 이런 종목들, 제가 아까 하반기에 한번 조정을 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종목들별로 상이할 거예요. 이게 그때 흔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지수적인 측면에서 흔든다라고 하는 거지, 종목들별로 흔드는 구간들은 굉장히 상이하단 말이죠. 그 중에서 EV, 에비타 값이 좋고 실적이 좋고 전망이 좋다, 성장성이 좋다, 이런 기업들 굳이 그렇게 엄청나게 흔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장들을 좀,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서 마음 편안하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좀 크게 보자는 거예요. 대부분 좀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매매를 할 때요, 그 순간적으로 급등을 해갖고 잘 먹었어요. 네. 그럼 엄청 기분 너무 좋잖아요. 좋죠. 그죠? 네. 그럼 나 주식 엄청 잘하는 거 같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반복되나요? 주식을 하다 보면? 근데 그러다 보면은 꼭 한두 종목은 쭉 그쵸? 떨어지더라고요. 뚝 네. 떨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테마를 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테마만 네. 쫓아가다 보면. 근데 사실 테마만 쫓아가면서 큰 금액으로 테마를 할 수가 있나요? 사실 적은 부담스럽죠. 금액으로 해야죠. 되게 네. 좀 조심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큰 금액, 사실 이게 데이터를 내보면 뭐 물론 엄청나게 잘하시는 뭐 매매의신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뭐 저는 솔직히 그런 분들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하지만 뭐 저는 사실 리스크를 굉장히 큰코 매매의신처럼 막 엄청나게 급등하는 종목들 막 추격 매수해가지고 이런 것보다
저는 큰 금액을 재무 안전하고 사실 어떤 시장이 와도 리스크가 크게 이제 적은 상태에서 제가 천천히 확신해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저는 비중을 담아가서 충분히 수익을 저는 잘 보고 있거든요. 작년 시장은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자신 있게 분할 매수하면서 오히려 10월장부터 반등해 줄 때 크게 수익 보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준은 뭐냐면 시장이 하락한다 그래서 모든 종목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같은 폭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이상급등을 해놓은 종목들, 특히나 지금 2차 전지들 굉장히 이상급등 해놓은 종목들,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엄청 많죠. 그게 증시 조정을 주고 있는 거고, 반면에 반도체나 자동차 섹터들이 반등세를 그려놓고 있고, 그러면서 화장품주들도 이제 반등세를 보이고,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섹터가 돌고 있죠. 순환매 섹터들은 근데 대부분이 단기 섹터예요. 단기 섹터, 지금 시장은. 그래서 섹터가 매일매일 계속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흐름들은 그 방송에 나와서 제가 그런 흐름들을 추천을 드리면 그런 흐름들 보고 그냥 매매하셨을 때 나중에 뒤늦게 사가지고 그냥 빠지면 저를 원망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종목들의 테마들은 제가 매일 올려드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노란톡에서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방송물 공략 드릴 때는 굉장히 안전한 코스피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코스닥 굉장히 반등세 그려놓고 나서 매도가 굉장히 강하죠. 그 주체가 지금 누군가요? 외국인이에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일매일 매수하고 있는 건 뭐죠? 코스피는 개인 매수하고 있어요. 특히나 우량주들. 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코스피를 계속 매수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안정적인 종목들에 투자를 하고 불안정한 종목들은 매도를 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포지션 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읽는다면 안전하게 내가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그런 종목들의 비중을 태워서 안전하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CPI가 어떻네, PPI가 어떻네,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거 따졌나요? 그렇지 않나요? 아, 그러게요. 그죠? 네, 원래는 CPI가 뭔지도 그쵸. PPI가 언제 하는지도 사실 몰랐는데. 방송 보면 뭐 네. CPI, PPI 언제 고용동향 보고서 맞아요. 뭐 미국의 뭐 고용동향 보고 우리가 무슨 관심인가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거 관심 갖기 시작한 게 사실은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미국 경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세계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왜 그런 것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런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그거 신경 써야 된다? 아예 언제부터 우리가 투자를 그렇게 했다고 지금 매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중요한 게 맞죠. 근데 그거는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꼼꼼하게 체크해서 노란톡에다가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안전한 기업들, 재무 좋고 실적 나오고 성장성 높은 기업들 안전하게 담아가면서 편안하게 수익 보시면 됩니다.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구간별로 해서 정확하게 시황상 흔들 수 있는 구간들, 아 여기 오면 세일입니다. 그럼 그런 구간들 편안하게 담아가면서 매수하시면 저는 충분히 수익 보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골치 아픈 건 저죠.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꼼꼼하게 남겨드려야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꼼꼼하게 남겨서 계속 체크해서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재무적으로 안전하고 그런 기업들 제가 시황적인 측면들이나 다 꼼꼼하게 분석해서 남겨드릴 테니까 노란톡에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시장 어떤 시장이 와도 불안하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주신다고 합니다. 재무가 좋지 않은 종목은 방송에서 절대 공략해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테마주라던가 단기 급등주들 따라가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불안정한 종목들보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그릴 수 있는 재무 좋고 실적 좋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단기 테마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매일같이 또 역시나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와 어떤 이슈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단기적인 테마도 알고 싶고 또 앞으로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측카드
하단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에 가깝게 비추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입장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문가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시황 영상 찍어주고 계시고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테마들, 오늘 주목하면 좋은 종목들까지도 모두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종목들도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고 지금 또 장기적인 종목은 방송에서 공략을 해주고 계시죠. 앞으로 어떤 시장이 와도 공략해보기 좋은 종목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공략주 역시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저희만 방송 시간이 짧은 거 아니죠? 그렇죠. 너무 빨리 가죠. 네, 진짜 시간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게 사실 굉장히 많은데 방송에서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사실 지금 종목들 자세한 설명들은 제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영상도 찍어 올려드리고 자료 같은 것들도 올려드리고 하면 되는데 사실 지금 뭐 참여하지 못하시고 계시고 굉장히 이런 거 나는 보기 힘들어 이러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한테 꼭 팁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사실은 방송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좀 부연 설명들이 앞에 좀 시간들이 긴 건데요. 자세한 종목 설명은 사실 좀 들어와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제가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 사실 방산 쪽도 오늘 이슈가 있었고 어제도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방산 쪽 섹터들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이 방산 쪽 섹터가 차트가 좋은 중소형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매력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그 차트상 구조에서.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나는 그래도 좀 강하게 올라가고 좀 슈팅이 나와주고 이런 변동성이 큰 거가 좋아. 이러신 분들이 노려볼 만한 종목들은 따로 남겨드릴 거고 그리고 나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재무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보고 이런 것들의 연관성이 깊은 종목들이 좋아. 대신에 좀 우상향 그리고 안정적인 게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의 종목은 또 따로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제가 구분해서 좀 남겨드릴 테니까 방산 이런 관련주들 제가 요것들은 정리해서 노란톡에 입장하신 분들한테 남겨드릴 예정이고요. 그거 참고하시고 제가 영상으로도 따로 찍어서 또 자세하게 차트적인 구간이나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게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는 어떤 걸 바라봐야 되느냐, 그리고 단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 어떤 걸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나치게 낙폭을 많이 가졌다. 그러니까 반등세를 강하게 그리고 나서 지나친 낙폭을 가졌다.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 반등을 노려봐야 돼요. 제가 노란톡에도 SBB테크 눌림목 가졌을 때 추천을 드리고 오늘 맞아요. 지금 급등 패턴을 보이고 있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단기적으로 눌림목 가졌을 때 바라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단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종목들은 사실 눌림목 매매나 아니면 추세 매매를 하는 게 사실 단기적으로는 가장 좋아요. 근데 대신에 제가 이런 종목들을 눌림목 매매를 할 때도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라 재무적으로 걱정할 필요 없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하는 기업인지 주요 매출처가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노란톡에 남겨드리면서 여기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단기적 반등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따로 또 남겨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재무가 좋은데 성장성이 높다. 특히나 글로벌화되고 있는데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집중적으로 노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종목도 저는 이건 단기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1년 이상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1년 이상이요? 네, 저는 네. 좀 그렇게 하기에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자, 중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맞아요. 근데 자,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뭐부터 사고 싶나요? 코로나가 끝나면 꾸미는 보통- 거 사고 싶죠? 네? 옷도 사고 싶고 그쵸. 화장품도 사고 싶고 옷도 네. 사고 싶고 화장품도 사고 싶고 이제 그쵸. 꾸미고 외출하고 네. 여행 가고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중국이 이제부터 시작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운동복이라든지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수영복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류 테마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의 매출이 영향이 굉장히 큰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다소 좀 위축이 됐다가 이번 1분기 때 성장성이 굉장히 높게 뛰어나면서 에비타 값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중국이 성장성이 높냐 낮냐라는 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중국의 성장성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성장성은 좋다고 보죠. 좋다고 보죠. 아무래도 네. 사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미국하고 중국이 망할 거라고 보시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미국이랑 중국은 망할 수가 없죠. 망하지 않는 거의 네. 보증수표와 같다라고 네. 볼 만큼 그런 사실 국가들이죠. 자, 굉장히 저축들이 많이 해놨던 그 중국들은 그런 돈들이 사실 풀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소비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그 소비 심리는 결국 여행과 화장품. 그래서 이번에 뷰티 보면 화장품도 굉장히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죠. 1분기 때 매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조금씩 우상향을 그릴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화장하기 시작을 하고 꾸미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성장성이 많은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중국 기업들은 기술력, 테크적인 부분들에 의해서는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배터리 쪽, 사실 지금 중국 기업들도 엄청 속도가 빠르거든요. 근데 반면에 의류테마라든지 내지는 스판덱스 이런 쪽에 보면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기업들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술력은 다 같이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국내 기업에 대한 그 점유율이 굉장히 좀 성장성이 높다. 그런 부분들에 좀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물론 일시적으로 저는 세일 기간이 또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대응해야 되는 구간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제가 이제 그 구간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구간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매수를 하고 그 두 번에 나누어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어느 일정 구간 올라오면 저기에서는 제가 저항 구간을 잡아드리면 그 저항 구간에서는 절반만 매도하시고 다시 또 조정을 받을 때 또 매수해서 또 다시 절반 매도하시고 절반은 계속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저항 구간을 돌파해서 강하게 슈팅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셨을 때 생각보다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해도요, 엄청 수익을 잘 보는 그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한 종목 가지고 매매 굉장히 많이 해서 수익 굉장히 잘 보시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매매에는 정도가 없어요. 누가 전문가다, 누가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사실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뭐 어떤 기업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다면 그분이 사실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정말 꼼꼼하게 분석하고 정말 면밀히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느 구간이 세일 구간이고 어느 구간이 좀 매도하면 좋고 다시 또 매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좀 노란톡에다가 남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 안전하게 가져가고 싶다. 난 장기적으로 보고 싶고 단기적으로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는 것들 갖고 나왔으니까요. 특히나 중국 성장성에 기대해보자.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는 반대로 앞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소비 심리에 집중을 해보자. 이 부분에 저는 꼭 포점을 맞추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소비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 그 중에서도 섬유 의복과 관련 있는 종목을 공략 주셨습니다.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그렇게 시장에서 큰 상승은 못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1년간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국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구간적으로 분할 매수 접근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분할 매도 역시나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우시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전부 다 짚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매수와 목표가 정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정말 쉽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고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에 가깝게 스캔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들,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종목과 어떤 테마가 올라갈지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전문가님께서 그럼 리오프닝 관련주를 공략을 주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그러면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는 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 의료 테마도요, 굉장히 좀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이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기업이 아니라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의료 테마를 만약에 갖고 계시다. 좀 뭐 예를 들면 뭐 한세실업이라든지 FNF라든지 뭐 휠라홀딩스라든지 이런 좋은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종목들 가지고 계시다면 굳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잘해야 돼요. 재무적인 측면에서 이후에 에비타 값부터 해서 조금 재무적으로 좀 따져보시고 막 모르겠다. 나는 이 기업을 갖고 있는데 그럼 이 기업에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분석해서 비교 분석해서 좀 남겨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궁금하시면 들어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그런 부분들 남겨주시고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저는 조금 더 이거는 길게 봤을 때 매력적인 종목이라서 좀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수익 관점으로 보기에 좋은 종목을 저는 갖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총이 굉장히 크고 좀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이런 기업이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막 급등 패턴을 보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우상향을 하거나 이렇게 패턴들이 보통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업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나온 거고 만약에 내가 조금 리오프닝에 대해서 수혜주들을 받고 싶다. 저는 이게 테마별로 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제 그런 테마들 정리해드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료집 받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감사보고서나 이런 거 그다음에 재무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발표되는 것들 계속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도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가고 싶은데 어떤 걸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런 것들 들어오셔가지고 자료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앞으로 리오프닝 쪽에서 의료 관련 쪽은 다 괜찮다라고 보면 될까요? 저는 의료 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대부분 의료 테마들을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 박스권 움직임을 대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향들이 많아요. 근데 그 박스권 움직임들이 나타나다가 박스권은 보통 하단으로 이탈했을 때 굉장히 하락세가 커지고 상단을 돌파하면 굉장히 상승폭이 크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재무적으로 좋고 성장성이 좋고 그리고 재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하단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상승으로 우측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답은 분명히 스스로 네.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지금 의류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를 공략해 주셨습니다. 지금 1년 정도 지켜봤을 때 앞으로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고 싶었다 하셨더라면 오늘 종목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을 해주셔야 종목명부터 또 노란톡방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겠죠.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에 가깝게 스캔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 3분 남았다고 하니까 옆에서 탄식을 내셨는데 전문가님 오늘도 지금 이제 3분, 2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저한테 1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테마에서 노려볼 만한 거 재무 좋고 괜찮은 종목들을 위주로 포트를 담아야 돼요. 지금 괜히 어설프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재무적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테마 앞으로 다가올 이슈들을 체크하면서 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로봇주들 중에서도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IPO 발표를 했던 기업이 있죠. 이제 이 기업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사실은 3배가 시총이 더 큰 그러니까 매출이 훨씬 더 큰 기업이에요. 그게 이제 IPO를 앞두고 있죠. 이제 그런 종목들부터 해서 정보들 함께 노란톡에다가 모두 남겨드릴 예정이니까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제가 못다한 얘기들 꼭 마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테마주들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무가 안전하고 앞으로 다가올 이슈 있는 그런 종목들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톡방 안에서 제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방송이 없는 날에도 전문가님을 또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